자, 그러면 이 얘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뭐 옥중에서 입장문 냈는데 차라리 뭐 특검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예. 그 자기가 구속되는 것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그널을 여기저기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좀 다소 건방지게.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건방지게 네.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다소 어이없게 좀 허풍도 떨면서 네. 뭐 오빠 카톡도 까고 이제 별별 것도 다 이제 마치 있다는 거를 블러핑 플러스 뭐 실제가 있겠죠. 네. 그런 거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력 행사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미시켜 가면서 네. 나 이런 거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이 A 플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는 이제 B 플랜, 이제 이쪽에다가는 C 플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B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예. 해보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B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이쪽에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 하는 것도. 예. 쪽이랑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연결해 보는. 직접 연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좀 약간 여기랑은 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찔러보는 그런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 김소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 함성득 교수를 통한 뭔가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먼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자기에게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털어서 보여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구속이 된 상태부터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소연을 잘랐고, 그래서 이준석이 좀 바깥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해주니까 이준석을 통해 갖고 뭔가 내가 이제 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얘네들이 또 움직일 거다 했다가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걸 네. 깨달은 거예요. 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 구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예컨대 이거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검찰을 못 믿겠다. 근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실이나 용산으로부터 오다를 받는 조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하기 전에 특검 얘기하기 전에 나 핸드폰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나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상건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맞아요. 나온 말이잖아요.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용산이나 너네들한테는 안 주겠다. 이쪽에다 줄 테니 나를 좀 봐줘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호사한테도 또 그랬대요. 이렇게 수사하면서 아니 내가 맡겨놓은 핸드폰 주세요 막 이랬대요.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하고는 끝났다. 내가 이제 용산하고 딜하려고 그동안은 참았는데 했는데. 이제 이건 X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나를 좀 손을 좀 잡아줘라.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폰이 정말로 황금폰이 민주당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웃긴 게요. 예. 사실은 이제 황금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PC가 포렌직되고 나면서 그 PC 사용 기간이 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많이 겹쳐요. 예, 그래서 예. 그 동안에 있었던 게 다 거기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 된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어질 텐데 변호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퍼지면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 위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예. 어제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로 안 간다는 거는 대통령이 굳건하니까 사실 위로 못 가는 거였는데, 인사권이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대통령 위로는 못 가고 옆으로 퍼지는 쪽으로 원래는 가닥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대통령이 건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대통령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면 옆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옆으로는 가더라도 위로도 꼭 간다. 가야 되죠 이제는. 그렇죠. 검찰의 습성이라는 게 뭐 새로운 권력과 그럼요. 이제 손을 잡는 그런 습성이 어쨌든 있으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하야하든지 탄핵을 네. 시키든지 이거 완벽한 탄핵 사유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입장을 또 냈는데 보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음.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국회 탄핵안이 헌재 심판에 붙여지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 지금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런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헌법상 저항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오, 세게. 자 보세요. 이준석 이준석 의원도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이 계엄을 촉발한 것으로 난 본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얘기 나왔어요. 저희 방송 지금 하는 내용과 예, 똑같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가 예. 명태균 게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에 몰린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이거 비상계엄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변호인단 4명하고 김태열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 어제 기소가 됐잖아요, 마침. 맞아요.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강혜경 씨 30분마다 생존 신고해 주세요. 김태열 씨 30분마다 생존 신고해 주세요. 막 그렇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생존 신고. 예, 이 게이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 없다고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예. 나올 게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PC의 내용을 안 깠잖아요. 이 그렇죠. 검찰이. 그런데도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PC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 거의 괴멸 상태로 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 예, 예.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용산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네. 그러면 명태균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 옛날처럼 쥐두서도 모르게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제보들, 그 다음에 이 녹취들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들이 많거든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20개짜리 나왔잖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했지만. 20개. 예. 아니 근데 돌이켜보면 인사청문회 때 그때 청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장모한테 예, 뭐 10억, 뭐 예, 징계받았네. 징계받았다. 5억 얼마씩 부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의혹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 타임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2017년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2018년 그 선거 앞두고 2017년 이 하반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못 막는다. 부랴부랴 이 카드로 이제 돌파해 보자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승부사적인 뭐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이게 카드가 뭐 조국 수사 때도 그렇고 장관 수사 때도 그렇고 그냥 막 억지로 뭐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이 개헌 카드도 통할 것이다. 딱 던졌는데 이거 안 넘어가죠. 게다가 어제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맞네. 또. 이게 타이밍이 다 연결돼요. 이게 김건희 씨가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류동학이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에게 저 감옥 가나요? 이게 깜빵. 말한 게 그 디올백 때문에였잖아요. 그게 작년 말 올해 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잠깐 안 나왔었잖아요. 조용히 있으라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해결이 지금 덜 되는 상태에서 한동훈하고 싸워가지고 그 익시 문제가 예. 터졌죠. 그리고 공천에 개입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부부 주사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분들이 못 견디는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기네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심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에는 이거를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하고 철저히 똘똘 뭉쳐서 막았는데 네. 이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공포탄이네 아니네 한동훈계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못 견디고 더 이상. 게다가 명태균 황금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PC에서 뭐 나왔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쫙 라인이 터지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저께 뭐 가져갔느냐 그 영상 원본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최재형 목사랑 이런 사람들 한 거. 그래요.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카드를 꺼내서 네. 이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지켜내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